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박수연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소개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창작음악 경연대회 유니뮤직레이스 2017이 개최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유니뮤직레이스는 하나를 위한 노래라는 주제로 장르와 경력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유니뮤직레이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9일 연합뉴스와 함께 2017 한반도 통일 심포지엄을 주최했습니다. 현장에는 천혜성 통일부 차관 등 정부 당국자 및 국내 최고 수준의 석학들이 참석했습니다. 천혜성 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북한 태권도 시범단은 지난 28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국기원에서 시범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이날 국기원 대강당은 관중들로 가득 찼으며 WTF 시범단의 공연과 국기원 시범단의 공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북한 태권도 시범단은 30일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폐막식에서 마지막 공연을 한 뒤 지난 1일 8박 9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출국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하는 행사가 줄을 이었는데요. 6월의 마지막은 국민대합창이 장식했습니다. 1,600여 명이 함께한 통일의 노래를 함께 들어보시죠. 갑작스럽게 닥쳐온 6.25 전쟁. 어느 날 가족이 없어진 사람들은 끝이 없는 기다림으로 살아왔습니다. 죽기 전에 가족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 그 마음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1,600여 명이 한 목소리로 부른 통일의 노래. 그 우렁찬 하모니를 함께 들어보시죠. 지난달 22일 서울시 송파구. 오전부터 한 공연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가득한데요. 한눈에 봐도 정말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6.25를 기억을 하면서 또 어떤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나 이거를 표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노래를 한번 부르면서 그것으로써 이제 주민들이 평화에 대한 마음 또 통일에 대한 마음 그런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마련을 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5월 한 달 동안 통일합창에 참여하고 싶은 신청자들을 모집해 이루어졌는데요. 갓 한글을 뗐을 법한 아이들부터 6.25의 기억을 간직한 어르신들까지 사람들의 수가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합창 단원의 수는 무려 1,625명. 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공연을 준비한 걸까요? 한꺼번에는 안 하고요. 각각 파트별로 연습을 했어요. 그 단체별로, 모임별로, 그다음에 각 동에 이제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그 동별로 악보가 미리 와서 그걸 보고 했죠. 집에서 다운받아서 가끔 종종 했었어요. 네. 워낙 많은 인원이다 보니 한꺼번에 연습할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주최 측에서 미리 나눠준 악보와 반주를 받아 연습을 해왔는데요. 지금처럼 가까운 구청을 방문해 함께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셋 같이 저를 보시고 왔네요. 둘, 셋 같이 가고 오자. 학생들의 경우 학교 강당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1625명이나) 되는 합창 단원들은
6월 한 달 동안 각자의 방법으로 노래를 연습해 온 거죠.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합창을 신청한 사람들.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사람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스칩니다. 아이에게 좀 더 좋은 추억과 좋은 기억이 됐으면 합니다. 재밌기도 하고 통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어요. 조금 긴장돼요. 노래 어떻게 부를 거예요? 자랑스럽게 부를 거예요. 오늘 행사는 우리 모두가 합창 다니면서 동시에 관객인데요.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마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너와 내가 없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드디어 1,600여 명이 함께 부르는 대합창의 막이 올랐습니다. 세상 어느 악기보다도 아름다운 소리, 진심을 담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웁니다. 오늘 사람들이 입은 옷에도 비밀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티셔츠의 색깔은 우리의 국기, 바로 태극기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은 태극 문양을, 흰색은 태극기의 바탕을 상징합니다.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운집돼서 모여 있고 또 태극 무늬에 이렇게 티셔츠를 또 맞춰 입고 하니까 뭐 의미가 또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고요. 순간순간 이렇게 노래에 집중하면 울컥울컥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창이 막바지에 이르자 어느덧 공연은 모두의 축제가 돼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모두가 마음을 모아 염원한다면 통일의 그날도 머지 않을 듯합니다. 빨리 통일이 돼서 합쳐져서 완벽한 하나의 한반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우리의 오랜 소원이기에 오늘의 이 합창이 더욱 큰 울림으로 다가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남북이 함께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는 세계가 놀랄만한 세계의 기록을 가진 슬픈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950년부터 53년까지 3년 1개월 동안 진행된 6.25 전쟁인데요. 우리가 가진 슬픈 역사의 기록을 오늘 통일발자국에서 찾아봤습니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동시에 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분단된 우리. 3년 뒤 남북한 각각의 정부가 수립되고 통일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지금 38선은 없어졌지만 더 높은 벽이 한반도의 허리를 휘감고 있는데요. 왜 우리는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더 단단해진 벽을 갖게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토록 오랫동안 등을 돌린 채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세계의 기록을 통해 그날을 기억해 봅니다. (1950년 6월 25일) 모두가 잠든 새벽. 서쪽 옹진반도부터 동해안의 양양군까지 38선의 모든 전선에서 일제히 포격 소리가 울립니다. 전 인민군에 하달된 남침 암호, 폭풍. 북한의 계획된 무력 침공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전쟁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봐도 정세가 그 이북에서는 이남 내렸다 치려고 밤낮 준비 다 해놨어. 이북에서 전제난모에다 해서 피한남도 도청에서 보름 휴가 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안 갔어요. 이방을 들으면 이남에서 쳐들어와서 인민군이 이남을 좀 징계간다. 김일성이 아주 특별 담아라. 그래 6.25 사변이 터진 거 알았지. 북한의 김일성은 치밀하게 이제 전쟁 준비를 했죠. 스탈린한테 찾아가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1950년 3월 30일 날 가가지고 최종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5월 13일 날에는 모택동한테 또 가서 승인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모택동이는 소련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확인해 달라. 그래서 스탈린 보고 전문을 보내게 해서 소련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러면 좋다, 우리도 하겠다.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와 단 4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개전 한 달 뒤에는 낙동강까지 진출한 인민군. 1950년 7월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 북한군을 침략군으로 지정, 유엔군의 참전을 결의하고 메가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유엔군 사령부를 설치합니다. 남북한 내전으로 시작한 6.25 전쟁이 유엔군의 참전으로 국제전의 성격을 띠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6.25 전쟁이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립니다. 6.25 전쟁은 잘 알다시피 보통 전쟁이 아니다. 뭐 국제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참전 국가가 엄청 많다는 거죠. 16개 나라는 전투를 하러 직접 전투한 나라고, 5개 나라는 의료를 지원, 39개 나라가 물자 지원을 해줬어요. 3개 나라는 물자 지원을 하겠다고 의사 표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이제 휴전으로 됐기 때문에 총 63개국이 우리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지원했기 때문에 기네스북에 올라간 겁니다. 인민군의 서울 이남 진출을 막기 위한 한강교 폭파부터 부산을 사수하기 위한 낙동강 전투, 인천 상륙작전과 중공군의 개입, 장진호 전투와 일사후퇴를 지나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벌인 크고 작은 고지전까지, 휴전협정이 진행된 1953년 7월 27일 바로 전까지 죽고 죽이는 참혹한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참전자들이 많아요. 진주 쪽에서부터 계속 전투가 이루어졌으니까 물이 핏빛으로 물들만 하죠. 단장의 능선은 뭐예요? 이거 장을 끊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애절할 정도로의 그 능선이 그렇게 생겼다. 이러한 장면이나 이러한 명명을 봤을 때도 얼마나 참 처참하고 치열했는가. 1983년 6월 30일 밤, 6.25 전쟁 발발 33주년, 휴전협정 30주년을 맞아 KBS에서 특별 생방송을 내보냅니다. 바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 처음에는 2시간 특집물로 편성됐지만 이후 138일 동안 453시간 45분 생방송으로 진행되어 가장 긴 생방송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립니다. 피난 나올 때 우리 12식구 살았어요. 12식구. 나하고 내 동생 17살이 같이 한 방에 살았는데 그냥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캄캄하지. 12월 달에 캄캄하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괴짜고 빨간 괴짜고 4개 있는데 하나 둘. 내 장갑이 전한 혼수감. 너 이남에 가면 빨간 돈 못 쓰니까 이 혼수감을 가져다 팔아서 너 여비를 쓰라고 말이야. 보이다 싸줘. 어머니 그게 무슨 필요 있는가 하고 내 몸뚱이도 나가기 힘든데 필요 없다고. 내 대문 떡 나오니까 어머니가 너 둘이 이남에 가서 진시 대리유라. 그게 유언이라. 그게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어머니 속으로 눈물 흘리면서 둘을 보낸 거라. 대전시 산내의 골령골. 이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 이름 붙여진 곳이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정치사상범으로 수감돼 있던 대전 형무소의 재소자들과 예비 검속된 보도연맹원들이 묻힌 이곳. 전쟁 발발 사흘 후인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3차례에 걸쳐 우리 측군과 경찰에 의해 7,000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됐습니다. 1950년도 학살할 당시에 이 꼴차기 이렇게 된 데를 그냥 쭉 파서 200m에 이렇게 불을 팠어요. 20여 년 동안은 여기 냄새하고 무서워서 이 골짜기 들어오지도 못하고 국민보도연맹이나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을 국가가 보존을 해주고 생명을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왜 죽여요? 단 죽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끌고 다니려니까 국가 재정으로 어려웠고 그냥 놔두면 이북에 동조하겠다 하는 그것 때문에 죽인 거라고. 큰 죄가 있어서 그 당시 형무소 간 사람이 없어요. 좌다 우다 이걸 논아가지고 내 편 아니면 죽이고 얼마나 많은 민간인이 죽었어요.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한 전쟁.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긴 생방송으로 분단의 아픔을 보여준 이산가족 찾기 방송. 억울하게 희생된 수천 명의 넋이 잠든 대전의 골령골을 보며 서로를 미워하게 만든 전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전쟁의 기록이 남겨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